안녕하세요. 저는 오일라우에서 홍보와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정혜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혜경님, 제가 그 미디엄, 혜경님이 작성하신 미디엄을 읽었는데 정말 인상 깊게 제가 읽어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그 기사를 200개 내셨다고요? 혹시 어떠셨는지 간단히 결과부터. 제가 오일라우에서 2년 정도 보도자료를 발송했는데 그 중에서 20건 정도 보도자료를 발송했고 이제 그 사이에 기사화가 된 수가 230건 정도여서 네, 그런 저의 경험을 공유하는 글을 썼었고요. 이 과정에서는 보도자료 대행이나 배포와 같은 관련해서 예산은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기사 같은 것들 어쨌든 그럼 많이 쓰실 건데 보도자료의 어떤 이슈 발굴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왜냐면 내부 안에 어떤 아이템이나 소재가 굉장히 많지만 그게 어떻게 기사화에 적합한지 저도 처음에는 그 구분하는 능력이 저도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기업에 관련된 뉴스를 되게 많이 찾아보면서 어떤 소재가 기사가 나가는지에 대한 유형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이제 스타트업 기사만 봤는데요. 왜냐면 이제 규모가 좀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기자님들이 직접 취재하시는 취재 기사도 많고 또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되게 작은 이슈도 기사가 잘 나기 때문에 오히려 보도자료로만 기사가 날 것 같은 저희랑 좀 비슷한 규모의 스타트업 기사만 찾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찾은 기사를 바탕으로 여기는 서비스에 이런 기능을 기사화하는구나. 서비스 내부에 뭐 이런 데이터를 기사화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알았고 오일라우라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오일라우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희 오일라우는 이제 운전자 종합정보 추천 앱이라고 해서 운전자분들이 운전을 하시면서 차가 되게 어려워서 뭔가 차에 관련된 선택에 되게 문제가 많으세요. 이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앱 서비스인데 이제 가장 처음으로 이제 가장 자주 겪으시는 주유비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이제 그 운전자분의 위치에서 가장 가깝고 저렴한 주유소를 추천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 서비스에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기름값이기 때문에 이제 국내 유가 동향이나 국제 유가 동향 같은 이제 그 동향을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미지와 보도 자료를 꾸준히 제작을 했습니다. 뭐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할까요? 어떤 걸? 네. 보도 자료가 어떤 의미가 있는 팩트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보도 자료가 기사가 될 소재이기 때문에 이 기자분들이 먼저 1차적인 저희의 구독자고 이분들은 어쨌든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글을 쓰시기 때문에 이 보도 자료가 누구에게 어떻게 왜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데 좀 더 공공적으로 이익이 있는 내용으로 생각하고 이 메시지를 보도자료에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면 되더라고요. 네. 저도 기사를 써봤는데 네네. 이게 누적액 몇 배 돌파했어요. 뭐 다운로드해서 막 이런 것들도 많이 나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약간 한편으로는 내 브랜드 자랑 막 이렇게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게 공공적인 그런 느낌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군요. 네, 그 보도자료를 저도 쓰다 보니까 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가 어떤 저희의 실적이나 그런 좋은 결과를 공유하는 보도자료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출시나 달성이나 이런 거고 하나는 우리가 이런 기능이 있고 이게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보도자료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보도자료 두 개는 냈을 때도 그 결과가 좀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보도자료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서비스의 홍보다 보니까 주로 스타트업을 취재하시는 분들이나 네, 앱 IT 쪽에 이 취재하시는 매체에 많이 실리고 저희 업계분들이 관심 있는 반면에 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주유소 사장님들이나 뭐 정유사분들이나 아니면은 기타 자동차 제조업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보고 저희의 글을 업계에 전달하시거나 아니면은 2차 전파라고 해서 블로그나 카페에 많이 공유가 되는 그런 식으로도 좀 보이더라고요. 네. 혜경님도 오일라우에 들어오기 전 입사하시기 전에는 막
그런 운전자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뭔가 그런 기사를 배포하시기 위해서 되게 많이 공부나 이런 스터디 같은 것도 많이 하시나요? 이미 기사화가 된 기사를 많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미 검증이 된 소재라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이미 기사화가 냈던 기사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아 이거는 뭐 저희가 조금만 응용을 해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되게 빠르게 시도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가장 빠른 게 사실 그거네. 이미 났으니까 맞아요. 그거는 네. 그래도 좀 네, 네. 나갈 만하다. 네, 네. 그렇게 작성 단계 쪽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작성 단계를 크게 4단계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가 목적을 정하고, 두 번째가 메시지를 정하고, 세 번째로 근거를 찾고, 네 번째가 진짜 글을 쓰는, 작성하는 단계로 나누는데요. 여기서 1단계와 2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의도와 메시지를 정할 때는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일라우가 차량 관리와 관련된 신규 기능을 낸다라고 하면은 타이틀을 오일라우가 차량 관리 신규 기능을 출시했다라고 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오일라우 3.0이 출시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제목만으로는 좀 기자님들이나 독자분들에게 충분히 좀 와닿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에 운전자가 자주 놓치는 자동차세 공제 혜택 앱이 알려준다 이렇게 바꿔서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제 경험상 처음에 말했던 좀 포괄적인 메시지보다 이런 구체적인 메시지가 훨씬 기사화가 잘 되었고 또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딱 정하고 나면 세 번째로는 운전자가 자주 놓치는 이제 공제 혜택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왜 자주 놓치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근거가 없다 그러면 다시 2단계로 돌아가서 의도에 맞는 메시지를 다시 바꾸고요. 네. 이 3단계에 대한 근거 자료는 저는 과거에 이제 기자님들이 취재하셨던 취재 기사도 많이 보고 아니면 공공기관 통계처럼 좀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찾아서 많이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이 기능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과거에 찾아보니까 이런 자동차세 공제 혜택이 운전자 중에서 28%만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자의 3분의 2가 모르는 자동차세 절세 혜택 네, 앱이 알려준다. 이렇게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죠. 그렇겠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뭐 앱에서 뭐 이 기능이 업데이트됐다 이런 거는 오일라우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맞아요. 그러면 진짜 이게 메시지랑 그러니까 어쨌든 목적 메시지 정하는 게 정말 진짜 핵심이겠네요. 맞아요. 그럼 작성은 일단은 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사이드가 남았어요. 배포하는 거.